젊은 청년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오늘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또 서울에 가고요. 오늘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이제 가는 김에 또 파워 집순이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임장까지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임장이 5구 제곱을 보러 가요. 예전에도 뭐 상급지 5구 vs 중급지 84 이런 식으로 고민했는데 뭐 상급지 중급지는 이제 제 기준인 거고 당연히 넓은 집이 좋죠. 근데 이게 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최대한 좋은 동네를 가는 게 좋으니까 5구 제곱을 가볼까 합니다. 근데 또 지금 저는 애기에 우리 엄마까지 같이 살고 있으니까 5구 제곱에 4명이서 살 수 있을까? 뭐 살려면 다 살죠. 근데 이제 또 욕심이라는 게 모르겠다. 일단 집을 보고 오도록 하겠어요. 사실 여기는 예전에도 몇 번 와봤던 동네긴 한데 이제 이 동네가 살기도 당연히 너무 좋고 대단지거든요. 뒤에만 봐도. 그리고 이제 보통 2010년대쯤에 지어진 아파트는 베란다가 광폭 베란다여가지고 5구 제곱 대비해서 좀 더 큰 5구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광교로 왔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됐는데 오늘 집을 본 후기를 생각해 보자면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 집값이 너무 미쳤어요. 물론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집값은 오르는 게 뭐 정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오르는 그 금액대가 거의 최근 2년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저는 그 지각비를 너무 심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이제 똥이 되니까. 근데 정말 이 정도일까? 이 가격 주고 여기에 와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재건축을 봐야 되나? 재개발을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저도 재건축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 쪽은 또 요즘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한 4, 50년 되다 보면은 전세입자 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 매물 일단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집주인이 안 사는 경향이 많아요. 왜? 50년이나 돼서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돈 많은 내 집주인이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껴있으면 또 지금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집을 매수를 못해요. 규제상. 근데 이제 저는 또 집을 6월 잔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집을 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묶이는 거예요. 집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현타가 조금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 내가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뭐 20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저 또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재테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폭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참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웬만큼 벌지 않아서는. 근데 저도 그래도 대기업 다녀도 나쁘지 않게 번다고 생각하는데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뭐 이래놓고 또 방법을 찾겠죠. 근데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참 정신도 없고 그리고 또 집을 알아보다 보면은 정말 화가 나는 게 허위 매물이거든요. 특히 이제 집값을 알아볼 때 그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부동산에 연락을 하는데 보통은 한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싸게 올라와 있는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죠. 그러면 또 문자로는 잘 안 말해줘요. 무조건 통화를 해야 돼요. 근데 통화를 하고 나면은 허위 매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토호제 때문에 다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막상 실거주가 안 되는 매물, 그러니까 갭낀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없는 매물, 혹은 집주인이 가격 올랐어요 하는 매물. 사실 그러면 그냥 제대로 올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낚냐고.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네이버에 허위 매물 신고하는 거 있거든요. 저 웬만해서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몇몇 매물들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네이버가 요즘에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건지 그렇게 허위 매물을 신고해도 제대로 잡지도 않고, 또 하나는 허위 매물 조건이 안 된대요. 조건이 안 되기는 통화한 내용, 요즘에는 갤럭시는 통화 녹음 내용들을 이제 텍스트로 보여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거 실입주 안 되는 매물이에요 라고 써져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실입주 안 되는 매물인데 실입주 즉시 입주 된다고 해놨다, 이거 허위 매물이다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위 매물이 그대로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럼 또 누군가는 저처럼 이제 최저가 매물이니까 또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빡치는 상황도 많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개사 분들도 경쟁도 심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걸 집을 알아보는 입장에서 매우 화가 난다.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5구제곱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좁을 줄 알았지만 이제 2010년대에 만들어진 집들은 광폭 베란다 때문에 거실이 좀 더 넓은 편이다. 오늘 브이로그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까봐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제 다들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유튜브 키면은 좀 재밌는 영상 보고 싶을 텐데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요즘 현실인 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경제가, 특히 부동산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또 고민이 되는 이유가 결국 이제 가진 돈에서 가장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장도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돈이 없을 때도, 지금도 없지만 돈이 적을 때는 또 적을 때의 고민이 있고, 또 돈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을 때는 또 그만한 고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니까 더더욱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집을 구해야 되는. 진짜 개 짖는 소리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임장을 저는 되게 자주 다니는데, 저는 사실 웬만한 곳은 이제 다 가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새로운 곳이 참 많더라. 좋은 집들도 많고. 근데 뭐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둡네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오늘도 임장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취미가 네이버페이 부동산 보는 건데, 또 보다 보니까 이제 같은 금액대로 괜찮은 단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거래가 이런 거 보니까 아직 여기는 엄청 많이 상승하진 않았거든요. 단지는 충분히 괜찮은 곳인데, 그래서 여기를 좀 보러 갑니다. 확실히 집을 빨리 사는 것도 당연히 제일 중요한데, 내가 가진 돈에서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상승률도 다르고 앞으로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왔을 때 그 금액을 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지만 보러 가고, 정말 여기도 괜찮으면 다음 달쯤에 집도 한번 봐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다 안다고 생각해도 아직 모르는 동네가 너무 많다. 일단 이 동네에 왔는데 너무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학군지로 좀 유명한 곳이어서,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 학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 애기가 1살인데, 그래서 더더욱 여기를 이제 잘 안 봤던 거기도 한데, 이제 오늘 네이버 부동산 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내려와서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가지고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유동인구도 정말 너무 많고, 그만큼 상권도 너무 발달했고, 역도 괜찮고, 대단지라서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원래 녹지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또 녹지 있는 동네로 오면은 딱히 할 게 없거든요. 공원밖에. 근데 여기는 상권도 유동인구만큼 너무 발전돼가지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굳이 단점을 꼽자면, 84는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84는 올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확실히 좀 학군지는 좀 다르다고 느낀 게, 지금 연휴고 토요일인데 애들이 진짜 많아. 공부하는 애들이.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게 학군지인가 싶네요. 근데 나는 진짜 막 학군지에서 애기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은 딱히 없었거든요. 학군지라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동네 자체가 괜찮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게 또 다 학군지인 거야. 그래서 그냥 좋은 동네 가면 그게 학군지더라. 그래서 여기는 다음번에 한번 부동산이랑 약속 잡아서 집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애기는 배고파가지고 분유를 먹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좀 그래도 날씨가 시원해서 왔는데 여름의 임장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애기 없을 때 많이 다녀야 된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또 비슷한 금액대의 신축 아파트가 있어서 그 단지도 이제 차로 보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도 되게 괜찮은데 이제 저희는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집은 한 그때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괜히 당장 살 생각 없는데 집을 보면은 집이 수요가 있는 줄 알고 또 집값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딱 살 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항상 있는 돈에서 제일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있는 돈으로 어떤 단지를 갈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골주의 내 집 찾기라고 이제 내가 가진 현금이랑 소득 아니면 생애 최초 여부 그런 것들을 넣으면 내 부동산 예산이 나오고 그 부동산 예산에 맞는 금액대의 아파트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치마우스 하는 스터디 친구들한테 당연히 이제 무료로 좀 배포를 해볼까 하는데 일정은 한 달 정도 잡고 있어서 빨리 그 서비스도 빨리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배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제 자산관리표에 오늘 본 매물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청약도 생각을 했었어요. 평소 같으면은 이제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주구사 이런 말이 좀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생아가 있으면 청약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노릴만 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주변에 애기 한 명으로 당첨된 케이스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저희는 또 애기 하나로 끝날 것도 아니고 뭐 당장은 아니지만 둘째까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둘째니까 더더욱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저희는 지금 경기도로 이사를 왔다 보니까 서울 청약을 노리려면 일단 서울에서 2년 당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2년간 무주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냥 계속 그대로 서울에 살았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넣을 수 있는데 이게 경기도로 내려오니까 그 리스크가 너무 커진 거예요. 물론 이제 경기도로 내려왔다고 해서 전혀 후회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고 주거 환경이 정말 훨씬 좋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사람이 자기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청약을 놓친 게 너무 아깝다. 왜냐면 저희는 아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서울 가서 2년 채운다? 그러면 지금보다 주거 환경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월세는 더 많이 나가거든요. 저도 이제 서울 전월세를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상급지를 본 것도 아니고 물론 보기는 했어요. 근데 상급지 월세 뭐 5구제곱이 전혀 이제 갈 수 없고 돈도 너무 아까운 데인데 그러면 이제 중급지, 하급지도 당연히 봤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양한 곳에 사는 친구들 많은데 이제 서울에서 하급지라고 불리는 곳들도 이제 구축 30년 된 아파트가 월세가 이제 150에서 200 사이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청약이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2년 동안 여기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월세를 내면서 무주택 포지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뭐 서울에 살았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베팅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장도 계속 다니고 있고 이렇게 부동산 시세 정리도 좀 하면서 묶인 돈이 또 다 풀리는 시점에 좀 사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때까지 뭐 집값이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죠. 근데 제가 이제 또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하락장을 또 경험해본 만큼 사이클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각비 1, 2억 정도는 이제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막 2년 동안 막 10억씩 오르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털을 잡아서 나를 낳고 기르셨는지가 요즘엔 너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산적으로도 그냥 살고만 있었을 뿐인데 집값이 너무 높아졌고 청약 제도적으로도 일단 그 지역에 청약에 넣으려면 그 지역 당해거주 2년을 채워야 되니까 일단 부모님이 서울에 계신 친구들은 그냥 당연히 그 조건은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시골쥐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도 내가 일단 자취를 해야 되니까 돈이 정말 많이 깨지고 돈이 정말 많이 깨지니까 집 살 돈은 더 없고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게 현실적으로 사다리가 조금 많이 끊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20대들은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했는데 뭐 AI다 보다 해가지고 취업시장도 안 좋아.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 부동산 한번 연끌해서 사볼까 했는데 대출 규제도 너무 많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아무리 하급지를 가더라도 이제 하방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이게 참 매수를 할 수조차 없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물론 서울에 다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저도 저희 아빠가 이제 아프면서 수도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방은 이미 의료가 붕괴된 곳이 너무 많잖아요. 결국에 이제 좀 몸이 아프게 되면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애기가
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 혹은 발전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자연스레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서울에 집이 없으면 주거비 부담 면에서 정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처음에 올라와서 자취를 했던 것처럼. 근데 이 자취 비용도 이제 점점 너무 비싸지니까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 좀 잡히길 바라면서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사실 제 세대도 똑같죠.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골지들이 서울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빌라를 사더라도 필수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제 경기도권으로 내려갈 생각인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만드는 서비스에서 참고해서 그런 기능들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내일도 즐겁게 화이팅 해보자고요. 우리 청년들 화이팅!